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사 박성원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 이미 카디오제닉 시작 환자들에서 멀티베스 디지즈가 한 7, 80% 정도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컬프리 샥 트라이얼, 닥터 실레의 트라이얼 이후에 컬프리 온리 PCI가 더 우월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멀티베스 PCI보다는 샥 환자들에 있어서는 컬프리 리전 온리 PCI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카미르 데이터였고 이주명 선생님 데이터로 그 인하스피털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CR을 했던 군에서 컬프리 온리 PCI보다 멀티베스 PCI가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여러 가지 컬프리 샥 트라이얼의 피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 마일드 폼의 카디오제닉 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민 SBP가 100 정도밖에 되지 100이나 되었고 MCS 사용 레이트가 28%, 에크모는 아마 5% 정도만 사용되지 않았고 컬프린 온리 군에서 1년 뒤후에 이런 아웃컴들의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리바스컬레이션과 하펠러 하스피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배경 설명을 마치고 케이스 2개를 준비해서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 페인을 주소로 내원한 74세 남자 환자분이고 12년 전에 서컴플렉스와 LAD PCR을 시행했고 서브클라이어 아테스테로시스 때문에 PTA 시행받은 기억력이 있는 엑스스모커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족력도 KBG 기억력이 있었고 내원 당시부터 드라우지 멘탈 스테이티스에 SBP 60 정도의 낮은 혈압 소견을 보였고 RR이 굉장히 빠르고 타키카디 소견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체스트 페인 양상은 컨티뉴어스했고 활동 시 약화된 경향을 보였으며 디스니아 다이어퍼리시스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니셜 CG상에서 AVR ST 엘리베이션과 엔테르리디 약간 ST 엘리베이션 의심되어 스테미로 어세스하고 얼전트 PCI를 계획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랩에서 트로포닌 I는 9.8이었고 AB상의 락테이트 4점대였습니다. 캐스랩으로 트랜스퍼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VT가 여러 번 발생을 해서 디시카디오 버전을 했고 캐스랩에 도착하자마자 VP 어레스트가 발생해서 ECPR을 시행했고 로우 퍼퓨전 타임은 25분 정도로 비교적 원활하게 에크모 캐뉼레이션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에크모 이후에 시행했던 NGO 상에서 미드 RCA 쪽에 시그니피컨트 리전이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불행히도 레프트 메인 네, 플락 럽처 때문에 발생한 스롬버티 소탈 글로저 소견이 관찰되었고 플로어 리미테이션 동반되어 있으면서 과거 스텐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발론을 통해서 LED 쪽 플로어를 열어주었고 디스타 엠블레이션과 스롬보스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스롬보스 석션 매뉴얼 아스퍼리 스롬벡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LED 플로어가 TMI3까지 개선이 되었고 이후 미드 LED 쪽에 2.5 곱하기 48mm 사이즈 자이언스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 하였고 서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이미디어트로 바로 넌컬프 리저닝을 하였지만 PC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 투 LAD에 3.0 곱하기 18mm 자이언트 스텐트를 시행을 하였고 4.0 사이즈 NC로 팟을 하였으며 파이널 키싱 발리멀 인플레이션을 NC 발론으로 시행을 하고 파이널 엔지오그램 사진입니다. 그리고 RC에 있었던 크리티컬 리전에 대해서도 바로 심플 PCI를 시행을 하였고 RC도 잘 시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환자 이니셜 에코카디오그래피는 거의 글로벌 레이카인드 소견에 EF는 10% 초반 정도가 보였지만 일주일 정도 재원하면서 EF가 25%까지 회복이 되었고 석세스풀하게 금원 디캐뉴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퇴원 당시에는 35%까지 EF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번 4월 24일에 직접 응급실에서 담당의 역할을 하면서 봤던 환자였고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 페인을 주로 내원한 59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ICMP가 의심이 되었었던 환자였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KD랑 하이퍼텐즈 ICMP가 의심이 됐었지만 코로나에 워크업을 하지 않고 소셜 스테이터스가 안 좋아서 팔로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내원 당시까지 커런트 스모커였고 입원해서 제가 담당의로 보고 있을 때도 막걸리를 먹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알코올 기억력도 많은 분이었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내원하셨고 리빙 언론의 싱글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에어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었고 내원 당시에 멘탈은 얼럿하였고 BP는 90 정도로 마지널했으나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조금 계속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스트 페이지 세미올로지 상에서 온셋 타임은 3시간 정도 되었고 컨티뉴어스 체스트 페인 양상이 되면서 스키징 네이처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 디스니아 다이어포로시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ABREST 엘리베이션이 동반되어 있었고 POCT상 크레아틴이 4.6 측정되었고 이니셜 락테이트는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담당 교수님, 그 당직 교수님과 상의를 했을 때 ABRST 엘리베이션, 그 V1ST 엘리베이션이 있어서 정확히 스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뭔가 계속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불안해서 어전트 PCI 필요할 거라고 노티를 드렸고 교수님도 그렇게 하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니셜 EF는 한 15% 정도 측정이 되었었고 챔버 사이즈는 70mm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마 CTO로 추정되는 미디알시의 토탈 어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고 프록시마 LA 토탈 스럼버티 토탈 어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서크 또한 크로닉 토탈 어클루전이었고 그 NGO 쏜 이후에 BP가 갑자기 감소되면서 놀핀 요구량이 0.4 마이크로까지 올라갔고 환자 계속 리프렉토리한 체스트 페인 호소였습니다. 아마도 여기 LAD PCI를 진행했을 때 환자의 숍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PCI 진행 이전에 먼저 에크모 캐뉼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크모 캐뉼레이션 시행한 이후에 환자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PCI를 진행을 하였고 LAD 쪽에 SPB 3.0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해서 먼저 프리발룬을 시행을 하였고 발룬 이후에 플로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플하게 저희는 컬프리 온리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크레이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하고 3.5NC로 포스트 딜라테이션 한 이후에 파이널 엔지오그램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크 RCA는 메디컬 테라피를 진행하기로 하고 환자는 캐스를 넣고 들어왔는데 당시 PCWP가 한 23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 이는 에크모로 유지를 하면서 메디컬 테라피하고 EDMR을 빼면서는 금방 회복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임페리어 월 쪽에 스카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환자였고 아마도 챔버 사이즈가 컸던 것이 ICMP가 맞았었을 것 같은데 EF가 10%대에서 일주일 이후에도 20%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EF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가량 ICU 재원하면서 바드나 하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흉부외과랑 디스커션 하던 중에 계속 달래서 에크모 인덱스를 줄여보았는데 EF 25%가 올 회복이 되었고 이후에 석세스풀하게 디캐뉼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버렸는데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십시오. 패널 선생님 또는 좌장 선생님.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디캐뉼레이션 잘 하신 걸로 돼 있었는데 예, 교수님. 그 엘바도와 HT를 바로 고려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때 2주째부터 일주일째부터 2주째까지 EF 회복이 거의 없고 환자 인덱스를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서 뭐 아지테이션도 증가를 하고 하트레이트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 보여가지고 백플로우 테스트 했을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랑 이야기를 했을 때 환자가 처음에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당시부터 뭔가 하펠리어의 디컴펜세이션 양상처럼 ICMP가 원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고 회복이 좀 더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그 에크모를 줄여가면서 환자가 좀 2주일째부터 톨러를 하셔가지고 디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컬프릿이 랩트 메인 투 LAD 스럼부스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럼버스 아스피레이션 하셨잖아요. 예, 교수님. 하고 나서 플로우 괜찮아서 약속을 좀 더 보시면 안 됐었나요? 이미디어트하게 지금 메인 투 LAD도 스탠 넣고 미드 LAD도 스탠 넣고 서크도 스탠 넣고 RCA까지 다 하신 거죠, 쓰리베스를. 아마 이게 제가 당시 군대 있을 때 했었던 케이스인 걸로 아는데.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죠? 예. 제가 전임 2년차여서 죄송합니다. 스텐트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예. 스롬보시스 리스크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선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랩트 메인의 스롬보티가 클로즈이라서 플로우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스텐트는 피할 수 있다면 스롬보틱 컴포넌트가 많았을 것 같아서 아이부스를 보거나 해서 그게 스텐트가 꼭 필요한 병변이 아니었으면 스롬벡트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유추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셔서. 다른 선생님 더 발표하실 거 없나요?
질문 그럼 코멘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카디오직 샷 때 멀티베슬 PCI를 레커멘데이션하는 기준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MCS 서포트가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정해진 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삼성 양정원 교수님과 함께 레스큐 샥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스테미 환자들, 멀티베스 환자들이 뭔가 좀 스롬보틱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멀티베스 PCI를 동시에 인덱스 PCI 때 했던 경우들이 좀 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때문에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들어갔을 때 운이 없었던 건지 몰라도 조금 아웃컴이 안 좋은 경우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는 왠지 제가 프로시저 하는 그 오퍼레이터라면 인덱스 PCI 때 컬프링만 하고 싶긴 했습니다. 사실 답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 ACS 세팅에서 멀티패슬 디지즈 이미디어트 컬프린만 할 거냐, 이미디어트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할 거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컴플리팅한 리절트들이 나와 있어서, 다만 여태까지 지금 MCS를 진행한 환자한테 있어서는 그 데이터가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좋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컬프릿 샥 트라이얼이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구가 마무리돼서 리절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같은 하일리 스로보틱한 컨디션에서 피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저렇게 멀티플 스텐팅은 피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MI라고 다 똑같은 MI가 아니라 에피카디알 아터리가 막힌 거랑 마이크로바스큘러 옵스트럭션에 의한 퍼더 MI가 오는 거랑은 그게 이제 프로그노시스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퍼더 마이오카달 인저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두 번째 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환자 같은 경우는 뭐 MI에 3베슬 주고 더블 CTO에다가 이젝션도 닫고, 근데 보면은 크레아티닌도 굉장히 높으신 편인데, 그럼 지금은 환자가 회복을 하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추후에 CTO PCI를 다 그 계획을 해서 그 일렉티브하게 CTO를 해주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실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제가 그 계속 새벽마다 에크모 에코를 좀 봤었었고 처음에 입원할 때 태어날 때 좀 봤었던 환자였는데 이코노믹 스테이트 상당히 안 좋으시고 그 입원한 날도 사실은 술을 먹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TO 인터벤션을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샥 트라이얼이 저는 한 게 이게 과연 동등 비교가 됐을까 항상 조금 의심하는 편인데요. 그 에크모를 넣고 나서 하는 프로시저하고 에크모 안 하고 진짜 쇼크인데 빨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아웃컴에도 저는 진짜 에크모 때문에 살았나 이런 경우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적이 샥에서 에크모 썼을 때 좋지는 않아서 선생님 일본 환자 하는 것도 많이 배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팩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에크모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 뭔가 근데 그 에크모를 놓고 나면은 제가 아직 오퍼레이터로서 심플 PCI밖에 안 해봤는데 그 담당 오퍼레이터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을 때 에크모가 들어가면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차분하게 PCI를 할 수 있었던 게 좀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환자분의 뭔가 그 스테이지드 PCI를 할 때 이송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좀 에크모 환자들 같은 경우 인덱스 PCI 때 뭔가 좀 멀티베스를 그냥 이번에 해버릴까 했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